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거죠? 네. 네. 만우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네. 16세기 프랑스 샤를 9세 때부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 만우절이라 지금 올라가요?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뭐 정확해요? 짧은 지식으로. 예. 인도에서부터 있었다라는 의견도 좀 진짜요? 있고요. 네. 인도? 의견이 좀 많은데 뭐 좀 가벼운 장난을 치고 유쾌하게 지내는 날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은 뭐 만우절에 장난치는 게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보면 뭐 경찰서에 뭐 그냥 허위 전화도 막 하고 네. 뭐 언론 보도에 만우절 장난 기사도 막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만우절을 맞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볍고 재밌게 하루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뭐 그걸로 된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귀신들도 거짓말을 좀 할까요? 오. 자, 그런 건 뭐 한번 여쭤뵙죠. 그러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만신전의 금기 기록물을 공개해 주실 네 분의 만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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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비궁 선생님, 네, 아니 귀신들도 거짓말을 해요. 해요? 물론이죠. 뭐. 어머나. 예전에는 저도 애동제자 때는 아, 많이 네. 속았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귀문관살이나 네. 이 신기가 있는 사람들, 네네. 이런 분들을 좀 악귀신들은요 네. 많이 가지고 놀죠. 특히 자신의 이득이나 목적을 이루려면 사람을 꼬여내기도 하고요. 어. 그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을 많이 하여서 아프게 빙의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천녀요원 왕조연. 야, 그렇구나. 대국당 용혜정우 선생님, 이게 귀신 중에서도 유독 좀 장난을 잘 치는 그런 귀신이 있나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주로 동자 귀신이나 애기들, 아, 예. 동자면 애기들, 그런 애기들이 해놓고 살짝 숨기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물건을 감췄다던가 아니면 발소리나 크게 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소리를 내죠. 사람 놀래키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물건을 못 찾고 있는 거는 걔네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일주일째 못 찾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어떤 아니 거예요? 분명히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없을 리가 없어요. 어떤 물건이에요? 안경인데 난 항상 그 안경장이 있어서 거기다 놓는데 걔가 없어요 지금. 지금요, 찾고 계신 게.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옷에 있는 안주머니서부터 가방 다 뒤지고 있어. 야, 좀 갖다 놔라. 너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니? 야. 집에만 가면 그 안경 찾으려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야, 일주일 동안. 근데 와. 이거를 실화로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준 것이잖아요. 네? 표적을. 표적을? 응. MC분이 우리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딱 표적을 준 거잖아요. 아, 이 얘기를 하게 하려고? 야. 왜냐면 그러지 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분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진짜 장난치는 거야. 너 다음 주에 나와서 너 이 얘기 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은 나한테 괴롭힌 거 아니야? 이거야? 이야. 이제 집에 가면 어디 나와. 가서 있다. 있어. 나 그럼 나 잠 못 자. 오늘 갔는데 그게 기대됩니다. 있으면 난 잠 못 자. 꼭 한번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야. 안진바이 보살 선생님. 네. 그 만우절처럼 귀신들이 장난치는 날이나 시기가 좀 따로 있을까요? 그들만의 시기가? 뭐 날짜를 딱 정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네. 없지만 우리나라에는요 옛부터 귀신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이 음력 1월 16일인데요. 바깥 출입을 저희가 웬만하면 삼가를 하라고 하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요런 날에는 저녁에는 우물에 가서 우물 떠먹지 마. 물 먹고 싶어도 꼭 참고 집에 와서 물 먹어라. 예, 이렇게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밥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와, 소름
처음 듣는데요. 귀신은 네. 와, 저는 그 귀신의 날이 음력 1월 16일? 16일. 네. 네. 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니, 부연 선생님,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귀신을 속여라 이놈아. 뭐 진짜 귀신같이 막 안경 막 찾아낸다.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왜 우리 조상님들은 겁없이 그 앞에 귀신을 갖다 붙였을까요? 이렇게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귀신을 속이라는 말은 난 절대 속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너무 어리석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네. 맞아.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말도 매우 빠르게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귀신의 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는 예시겠죠. 네. 그래서 귀신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인간에서 놀아나지 말자.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네. 자, 우리 조충현 씨의 예.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아, 네, 해소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괴담 노트 출발해 볼까요? 예. 자, 더욱 강렬하고 더 오싹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에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공개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알려줄까요? 최서임 씨? 네,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부연사 선생님이십니다. 부연사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지옥에서 들리는 자살교의 목소리. 부연사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잔혹한 이야기.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한 가족을 몰살시키려 숨어 기다려왔던 존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옥으로 이끄는 다정한 목소리의 정체, 지금 만나보시죠. 주철 씨와 딸 지은 양은 그 누구보다도 사이 좋은 부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17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많이 삐뚤어졌는데요. 나와봐, 어? 나와보라고. 아, 도대체 너 요즘 왜 그래? 학교도 안 가고, 어? 아, 학교 가기 싫다고! 나 좀 내버려둬! 처음엔 사춘기가 찾아와 조금 삐딱해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였습니다. 아, 이건 사춘기 선을 좀 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대판 싸우고야 마는데요. 이놈의 기집애! 학교도 빼먹고 어디 가서 뭐하다 이제 온 거야? 어? 너 정신 차리! 뭐, 왜? 치게? 쳐! 때려보라고! 아, 그래도, 아버지. 때리면 안 되는데. 주철 씨는 참지 못하고 끝내 손찌검을 하고 말았는데요. 야, 지은아. 아빠가, 야, 미안해. 어? 아이고. 지은아, 문 좀 열어봐. 아빠가 너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아까 일은 아빠가 잘못했어. 지은이가 토라져 방으로 들어간 이후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했는데요. 주철 씨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아이, 문 좀 열어봐, 지은아! 지은아, 안 돼, 지은아! 아유, 아빠 너 없이 못 산다! 아유, 지은아! 주철 씨는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폐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지은아. 딸이 죽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철 씨 꿈속에 지은이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지은아, 보고 싶었어, 지은아. 우리 딸. 나도 아빠 보고 싶었어. 내가 아빠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상냥해 보이는 지은이의 미소 뒤로 뭔가 목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빠
나 조수에서 너무 외로운데 아빠도 같이 가자. 나 없는 이곳에 아빠도 있기 싫잖아. 안 되지. 딸이 저렇게 저렇게 나오면 그러니까요. 주철 씨는 기꺼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주철 씨에겐 아직 막내딸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안 돼. 안 돼. 이런 주철 씨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주철 씨를 보니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철 씨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때문에 죽게 됐으니 함께 저승으로 가자고 했다고요? 아닌데. 주철 씨가 얘기해 준 것과 제가 본 점사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딸의 원혼을 불러들였습니다. 절대 죽지 마.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왜 지은아, 지은아. 아니 아까랑 지금이랑 왜 달라? 계속해서 점사를 받고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경악스러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얼마 전 지은이가 17살이 되던 때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방 천장엔 자살기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자살기는 그동안 조용히 지켜만 보다가 지은이가 17살이 되자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자살기가 이간질을 시키는 바람에 착했던 지은이가 삐딱해졌던 것이었는데요. 와 이거 뭐야? 나 소름 돋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날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죽으면 네 아빠가 괴로워할 거야. 아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죽어라 백수야. 그거 참 통쾌하겠다. 내가 죽어서 아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유 안 돼. 아니야. 뒤에 귀신 봐. 자살기의 게임에 빠졌다가 죽음의 문택에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든 지은이는 너무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었죠. 이 자살기는 지은이를 죽게 한 것도 모자라 아빠인 주철 씨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살기는 다정한 목소리로 위장해 우리를 절벽 끝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살기를 무너뜨린 건 아빠만은 살길 바랐던 딸의 진심이었습니다. 비극의 대물림을 끄는 유일한 열쇠는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간절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살기에 대한 충격적인 스토리입니다. 선생님 이번 사례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자살기가 자신의 나이 17세가 될 때까지 지은이를 기다렸다는 거. 그러니까 왜 그때까지 기다린 건지 그리고 잘 해결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무속인이니까 당연히 해결은 했겠죠. 잘했어. 이런 해결은 무속인 선생님들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지은이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17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였던 사례인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자살기의 한을 달래준 다음 지은이의 한을 달래줬던 겁니다. 귀신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고 합이 맞거나 파장이 맞을 때 움직이는 건데 특히 지방령은 잠잠히 있다가 자신과 가장 닮은 조건의 대상이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를 무속적으로는 대신할 존재를 찾는 행위로 봅니다. 이처럼 지방령이나 원혼은 특정 나이, 성별 혹은 생일이 겹치는 대상을 내 자리를 대신할 적임자로 점을 찍고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하는 나이 대물림 현상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맞아. 네. 소름 돋네요. 네. 아니, 보통은 이제 귀신이 산 사람을 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뭔가 이번에는 죽은 자살귀가 그러니까 또 다른 귀신, 그러니까 지은이죠. 한마디로 귀신이 네. 다른 귀신을 어떻게 조종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처럼 영가가 다른 영가를 뭔가 약간 도구처럼 부려서 비극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원한이 깊은 악기는 이성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수를 위해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 여기서는 딸 지은이었죠. 그러면 소중한 영혼을 이용해서 또 다른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식의 영적 가스라이팅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귀신들 사이에서도 좀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냐면 가장 못된 사람은 자살기를 학대해서 죽인 부모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뭐 어떤 죄를 져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네. 이 자살기는 그냥 자기가 당했는데 나 말고 행복한 애를 네. 찾다가 자기랑 나이가 똑같은 날까지 기다렸다가 자살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자살하게 만든 또 귀신을 이용해서 아버지까지 죽이려 했던. 아 이거 진짜 나 너무 말이 안 되고 좀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못된 악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영상 중에 네. 선생님께서 점사 보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다른 선생님들하고 보시는 방식 좀 많이 다릅니다. 네. 평소에 어떻게 점사를 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드럼을 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동동. 드럼이 아니고 이제 그게 주로 보면 명상센터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이제 등등 이제 타 종교에서도 이용을 하는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치는 이유는 신령님 제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께 내방자분들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신령님들 좀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이제 신령님들을 청배하는 거죠. 좀 이제 길을 열어서 주무시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제 옆에 와서 이제 실제 오시는 내담자분들한테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이로 네. 그 여자 모양의 종이를 불에 태웠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두 종류인데 네. 하나는 이제 망자점을 가끔씩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뭐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잘 계시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년 전에 돌아가신 망자분이 제 눈에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또 내장자분 신청을 하니까 종이를 태워서 그 형태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실제로 살아있는 이제 그 실살해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형태로 이제 그분들 운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기나 뭐 또 그분들의 불행한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종이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종이에서 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야 신기하네요. 그 점사를 보는 방식이 다 선생님들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네. 좀 오늘 새삼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연사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고요. 다음 봉인된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네, 이번에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대비궁 선생님이십니다. 대비궁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엄마를 때리는 아들의 충격적인 이유. 대비궁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믿지 못할 이야기.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죠. 하지만 전생에 씻을 수 없는 죄가 현생의 업보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아들에게 매맞는 엄마,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엄마. 그런 엄마를 향해 짐승처럼 분노하는 아들. 이 모자의 비극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대급 사연인 것 같은데요.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애지중지하며
아들을 키운 미순 씨. 그런 아들이 언제부턴가 이상해지는데요. 정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이씨, 나 좀 내버려 둬 좀. 아, 무슨 일일까요? 한 달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머리를 다쳤던 아들. 이상하게 그 후로 미순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갑던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진짜 건들지 말라니까. 씨. 이제는 폭력성까지 보이는 아들. 미순 씨는 자신에게 아들이 왜 화를 내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저렇게 막 아들이 변한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정호 씨의 폭력성이 미순 씨와 단둘이 있을 때만 나온다는 거죠. 아유, 미순 씨는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볼 때마다 좋으시겠어요. 네. 아직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한 미순 씨만의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씨,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일부러 나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 아니야, 정호야. 진정해. 엄마 때문에 짜증난다고 진짜. 아들은 점점 더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해갔고 점차 주변에서도 미순 씨의 불행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미순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너무 시끄럽던데?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이제는 주변에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의 폭력 빈도와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뭔 가리고 어디 있어?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순 씨만 보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분노를 표출하는 아들. 급기야 흉기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어머. 안 돼! 아이고! 결국 계속되는 소음에 걱정된 이웃들이 신고까지 하는데요.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 진료도 받아봤지만 진정되는 것은 잠시뿐. 미순 씨를 향한 아들의 폭력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또 아들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끝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미순 씨.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았나 봐. 결국 아들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를 찾아왔죠. 확인해보니 두 사람의 문제는 전생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리로 와봐. 미순 씨의 전생은 조선인을 짐승 다루듯 함부로 하는 인간이었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자를 겁탈하고 폭력을 휘두른 미순 씨의 전생. 그리고 그때 억울하게 이용당하고 죽은 여자가 바로 아들 정호 씨의 전생이었습니다. 아들? 진짜요? 그렇게 미순 씨는 자신이 내뱉은 말처럼 전생에 크나큰 죄를 지었었죠. 알고 보니 머리를 다친 정호 씨는 엄마를 보면 전생이 보였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화가 나는구나. 저는 미순 씨에게 질긴 전생의 악연은 쉽게 끊어낼 수 없으니 아들과 떨어질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미순 씨는 아들의 곁에서
전생의 죄를 갚는 것을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그 업보의 굴레를 이어가고 있는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전생의 업보가 현생으로 이어지는 업보에 법칙이 있습니까? 네, 전생에 지은 원인이 현생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업보의 법칙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농담식으로라도 이야기하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널 만났나. 맞아요. 맞아.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누구라도 한 번씩은 농담으로라도 다 했을 겁니다. 전생에 어느 공덕을 어느 정도로 어느 만큼 쌓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현세 좋은 사람들과 좋은 집안,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학문과 좋은 음식, 그리고 예쁘게 태어나느냐, 못생기게 태어났느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건강하게 태어났느냐, 모든 것은 내 전생으로부터 오는 나의 업연입니다. 네. 뭐 어쨌든 전생이 엄청난 악연이긴 한데 결국은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걸 풀어주지 못하고 둘이 떨어져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 엄마는 전생의 어떤 깊은 골로 인해서 네. 이 아들과 이 커다란 연과 관계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설명을 해주었던 거예요. 네. 자, 이 업보를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주었을 때 이 엄마가 선택한 방법이 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다 거절하고 그랬구나. 본인이 현세에 이 아들한테 전생에 지은 빚을 다 갚고 죽어야겠다. 그런 연후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아들한테 빚을 다 갚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에 내가 이 빚을 더한 빚을 갖고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엄마는 그 불변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아우, 와우. 너무나. 이러한 경우는 구술해도 소용이 없고요. 예. 소용이 없구나. 네, 그냥 기도를 해주는 것뿐이고 네네. 없어요. 그냥 엄마에게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업을 사하여서 이 아들이 계속 엄마를 보면 때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그 빚을 계속 더 업을 쌓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떨어질 것을 권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끊어내는 건. 네, 그래야 더 이상 아들이 엄마한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하면서 사실 보면서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에서처럼 폭행의 그런 전생의 폭행? 그런 죄를 짓는다면 현생에도 똑같이 그 폭행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업보의 법칙은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업보를 받는 형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업보는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는 취약한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 남을 이간질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간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자들은 다음 생에 기어다니는 짐승, 예를 들어 팔다리가 없는 바닥을 기는 짐승으로 뱀. 태어나는 업보를 말해주고요. 예. 우리가 산이나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방화를 저지르는 방화법. 사람들은 이처럼 매맞는 업보를 태어나는 업보를 말해줍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엄마랑 맨날 투닥투닥 하거든요. 전생에 콩쥐 팥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이게 저런 악연이었는데 왜 이번 생에서 이렇게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단순히 전생이 신기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자, 지금 질문 주신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전생에 분명히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좋지 네. 않은 인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생에 매우 가까운
인연에서 네. 우리가 현세에 다시 만나는 것이고요. 아. 부모 자식 간에 만날 때는 억건만년을 돌고 돌아서 정말 많은 무수한 전생을 돌고 돌아서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것인데 이처럼 전생에 매를 맞았다고 해서 현세에 또 매 맞는 업보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자, 착할 선자에 뿌리 근자예요. 선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악연을 짓지 말고 악업을 짓지 말고 똑바로 잘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말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비공 선생님의 잔혹한 괴담 노트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느 분이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이야기는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친아빠를 유혹하는 딸의 실체,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잔혹한 이야기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속사정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저희 같은 무속인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몰래 신당을 다녀가는 경우가 많죠. 저 예약 취소할게요. 며칠 간격으로 상담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한 남자. 기찬 씨는 심지어 신당문 앞에서 돌아가기까지 했는데요. 야, 어떤 깊은 고민이 있으시길래.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어려워했을까요? 드디어 오셨네. 신당에 들어온 기찬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죽었는데 왜 여자랑 한 방에 있는 게 보이지? 이 여자 누구야? 제 딸입니다. 와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 또 입을 다문 기찬 씨. 답답함에 점사를 포기하려던 순간 기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상담 내용이 기찬 씨의 이야기는 이랬죠. 1년 전 기찬 씨의 딸 혜정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딸이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빠, 나 여기서 아빠랑 자면 안 돼? 처음에는 교통사고 이후 불안해한다고 생각했죠. 그래, 그럼 여기서 자. 아빠가 바닥에서 잘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하지만 아빠의 배려에도 혜정이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혜정이는 밤이 되면 아빠의 방을 찾았고 그렇게 아빠와 딸은 불편한 동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소름 끼쳐. 아이고, 야, 갑자기 목이 마르네. 물 좀 마시고 와야겠다. 불편해진 분위기에 기찬 씨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황하신 거예요, 당황하신 거예요. 야, 무서워. 야. 어떡해. 오늘도 귀엽네. 그리고 다음 날 늦게 퇴근을 한 기찬 씨. 집에 돌아오니 혜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랑 술 한잔 하자. 딸과 처음 갖는 술자리에 기찬 씨는 주량을 훨씬 넘기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우리 딸이 따라줘서 그런가? 술이 술술 들어가네. 안 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빠를 방에 눕힌 혜정이가
음흉한 미소를 짓더니 옷을 벗는 겁니다. 아이! 아우 안 돼. 그 순간 술이 깬 기찬 씨는 딸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딸이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아빠를 제압하기 시작했죠. 혜정아, 너 왜 이래? 왜 이래? 한참을 실랑이 끝에 겨우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정이는 아빠에게 끊임없이 잠자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결국 기찬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게 됐죠. 혜정이 집에 있었구나. 야, 주말인데 남자친구 안 만나니? 아이, 남의 딸 연애사 걱정 말고 네 애들한테나 신경 쓰고 자료나 가지고 가 빨리. 기찬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때 혜정이가 방에서 나왔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이래? 딸의 낯뜨거운 행동을 발견한 기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선을 넘는 딸의 행동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말해요. 대체 혜정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기찬 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진 않았는데요. 엄마 선미 씨가 죽기 전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오늘 혜정이도 없는데 한 번만. 아, 진짜 피곤하다니까. 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 자, 빨리. 다음 날 상처받은 선미 씨를 위로해 준 건 딸 혜정이었죠.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나랑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늦게 들어오자.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 선미 씨는 즉사를 했고 혜정이만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딸 혜정이 몸에 엄마가 빙의가 된 거였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요. 살아있을 때 남편의 사랑에 목이 말랐던 선미 씨는 새끼가 되어 자신의 사심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이 제대로 사랑만 주었어도 딸의 인생을 망치는 이기적인 엄마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 영상에는 차마 나오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영상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연에서는 아빠가 딸이 계속 찾아오니까 버티기다가 결국 딸과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딸이 안 찾아오니까 아빠가 서운하고 허전해서 딸의 방을 먼저 찾아가기도 했고요. 미치겠다. 그러다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한테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약간의 미화가 되거나 조금 우리가 좀 노출시킬 수 없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빠진 거네요, 영상에는. 이 귀신이 씌인 딸, 빙의가 된 딸에게 아버지로서 이게 현혹이 된다라는 게 좀 저는 말이 안 되죠. 좀 그렇거든요. 이만큼 귀신의 이게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세자는 거를 거죠. 엄청 내가 강화되는 정말 거죠. 느낍니다.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저렇게 홀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경우로 죽으면 그 새끼가 되는 겁니까? 보통 사람이 원이 되고 한이 되고 죽으면 새끼가 된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처녀 귀신이나 총각 귀신처럼. 혼인도 못 해보고 젊은 나이에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육체적 결합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사고나 병으로 급사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한 결핍으로 한으로 남아서 새끼가 되는 거죠. 아. 또 생전에 성적인 집착이나 욕망이 심했던 경우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 바람기가 너무 많았거나 성적 중독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끼가 된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인 범죄나 유린을 당해 억울하게 죽은 경우도 새끼가 되는 거죠. 새끼는 단순한 귀신이라는 것보다 채워지지 못한 욕망이나 집착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게 빙의가 돼서 안 좋은 일을 만약에 겪게 되면 선생님, 빙의가 풀려도 그 기억을 갖고 있나요? 빙의가 풀렸다 해도 기억은 온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어떡해. 본인이 한 행동이지만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흐릿한 기억으로 남은 경우가 많고 어떤 분들은 머리로 잘 기억이 안 나도 몸이 기억하는 것 같은 불편한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빙의에서 벗어난 직후에는 강한 수치심이나 거부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자해를 시도하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엇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정신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와, 네, 정말 지금까지 정말 믿기지 않는 색괴에 관한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느 분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괴담 노트입니다. 이번 괴담 노트는 안진바이 보살 선생님의 노트입니다. 안진바이 보살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사랑, 그 섬뜩한 결말. 안진바이 보살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끔찍한 이야기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엔 기이한 일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남학생에게 특별한 친구가 생기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캠퍼스 로망을 품고 대학교에 입학한 종석 씨. 종석 씨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대했던 건 바로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사진 동아리부터 가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첫 출사를 나간 날 운명처럼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야, 너도 우리 동아리야? 또래 여학생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나영 씨에게 종석 씨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는데요. 이야. 오.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나영 씨 몰래 나영 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종석 씨. 그런데 그 순간 카메라가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고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죠. 저기 번호 좀 알려줄래? 그렇게 종석 씨는 나영 씨의 번호를 얻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귀신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 종석 씨와 나영 씨는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점점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야, 너 여자친구 생겼냐? 누구랑 톡하는데 그렇게 희죽희죽거려? 뭐 아직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동아리에 나영이라고 있잖아. 나영이? 우리 동아리에 그런 애도 있었나?
아, 이상해. 이상한데? 아, 낯을 가리는 탓에 동아리 활동에 잘 나오지 않는 나영 씨를 아는 건 종석 씨 뿐이었는데요. 얼마 후 종석 씨는 나영 씨와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석 씨의 생활은 달라졌는데요. 매일같이 나영 씨만 만나는 종석 씨. 그러던 어느 날 SNS를 하던 종석 씨는 놀라게 되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친구 목록이 전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나영아, 너 혹시 내 SNS 들어갔어? 아니? 내가 왜? 순간 나영 씨를 의심했던 종석 씨는 이 말에 바로 의심을 거두었고 이때부터 나영 씨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오늘 안 나오냐? 야, 너만 빼고 다 나왔어. 빨리 와. 저기 나 오늘 친구랑 약속 있었는데 나영아,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안 돼. 나가지 마. 너 지금 나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갑자기?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종석 씨가 문 밖을 나가려는 순간 나가지 마. 나가지 말라고. 그 순간 나영 씨의 눈빛이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어허. 어머.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종석 씨는 나영 씨의 반대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나영아, 나 졸려.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응? 잘 자. 종석 씨는 쏟아지는 졸음에 급하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나지 마. 떠나지 마. 그리고 그날 이후 종석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요. 학교도 가지 않고 심지어 엄마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락 두절이 된 아들 걱정에 종석 씨의 엄마가 찾아왔는데요. 죽석아,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놀란 엄마와는 달리 종석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왔어?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예쁘지? 너 왜 이래? 아, 여기 누가 있다고? 정신 차려. 잠깐만, 얘 어디 갔지? 잠깐만, 나영아. 울리지도 않는 전화를 받더니 통화를 시작한 종석 씨. 하지만 전화는 누구와도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아들의 미친 행동에 종석 씨 엄마는 저를 찾아오게 된 건데요. 알아보니 종석 씨는 귀신에 홀린 거였습니다. 종석 씨가 만난 나영 씨는 종석 씨처럼 대학 생활을 꿈꾸던 새내기 여학생이었는데요. 몇 년 전 출사를 나갔다가 비명 행사하고 말았죠. 그렇게 죽은 나영 씨는 미련이 남아 사진 동아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로웠던 그녀를 알아봐주자 종석 씨 곁에 붙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친구에 관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귀신에 홀리게 되면 본인은 끝까지 귀신에 홀렸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요. 네. 자기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걸 바로 깨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울증의 정신병원 쪽으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귀신이 울리면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저희가 미친 곳을 하거나 네. 귀신이 빙의된 사람 이렇게 귀신을 떼어낼 때 보면은 네. 장난을 아주 많이 칩니다. 아, 귀신들이. 네. 그 귀신에 홀린 당사자에게는 그 존재가 단순히 헛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고 또 저희처럼 들리고 또 심지어는 촉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의 양기가 아주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상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귀신이 설계한 고립된 세계 속에 gat혀서 서서히 파멸돼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야, 무섭네요. 네. 그러면 그 귀신이 네. 특정 사람에게 붙는 그런 뭐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사례를 보면요. 사실은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들. 네. 맞아.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 오. 그런 사람들은 촉이 있어도요,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요. 여린 사람은 내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좀 좋아지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귀신이 좀 많이 씌이는 걸 봤습니다. 네. 이번 사례의 종석 씨처럼 귀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거나 감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요,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즉,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대를 타켓으로 삼아 그 틈을 파고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 그 귀신 붙든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버티면 스스로 귀신이 떠날 수도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하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귀신은 스스로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대상의 기운을 더 깊게 잠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몸에는 양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생명 에너지가 있는데 귀신과 오래 붙어 있을수록 이 양기가 빨려 나가고 그 자리에는 음산한 기만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신력까지 무너지는 환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고요.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희가 보면 폐인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귀신에게 스스로 떠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파멸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혼의 미련을 끊어주고요. 강제로 분리를 해내야지만이 비극적인 최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홀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진짜 누구 만나면 의심부터 하고 너 귀신이야? 귀신이 아니야. 의심부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약간 잘 속는 사람들, 좀 약간 연약한 사람들은 진짜 잘 저희가 봤을 때는 연약하면서도 약간의 자기 촉이 강하고 또 약간의 조상가물이 씌어 있는 네. 그런 사람들.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네. 누군가 일단은 사람이 많은 곳을 가요. 일단 가셔서 네. 제 눈엔 보이는데 선생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럼 귀신이. 그렇죠. 끊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맞아. 그리고 사진 찍었는데 안 찍혀. 네. 그럼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네. 안준바이보살 선생님의 기묘한 연애담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열어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 봉인됐던 괴담 해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 노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믿기지 않은 괴담의 실화들을 모두 열어봤습니다. 뭐 옆에서 직접 보는 저희들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야기 속의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내고 허겨 밤에 꿈꾸지 마시고 즐거운 내일 꼭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괴담 노트 봉인 완료.